마음의 온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비가 내리던 저녁, 산골 마을 외곽에 낡은 기와집 하나가 서 있었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집은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 이 집은 마을 사람들이 절대 발길을 들이지 않는 금기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괜히 묘를 옮겨서 그렇게 된 거야. 이 말은 마을 어귀에서 아직도 속삭이듯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귀신처럼 전해진다. 1970년대 후반, 정부에서 도로 공사를 위해 묘지를 이장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집 뒤편 야산에 있던 3대를 모신 큰 묘를 옮기라는 것이었다. 집안 어른들은 머뭇거렸으나 결국 기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장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큰 며느리가 며칠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꾼 것이다. 꿈속에는 흰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고 단호하게 말했다. 흙을 파지 마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녀는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다. 놀란 며느리가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꺼냈으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꿈은 꿈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며느리의 등줄기는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며칠 뒤 마을 무당이 집을 찾았다. 그는 묘 앞에 서더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 묘에는 다른 혼이 붙어 있다. 함부로 옮기면 탈이 날 거다.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 그러나 무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집안 어른들은 일정에 쫓겨 결국 이장을 진행했다. 포크레인의 삼날이 흙을 파헤치던 날, 바람도 없이 나뭇가지가 휘청거렸고 까마귀가 울부짖었다. 그때부터 집안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차례차례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시계였다. 이장을 마친 바로 그날 밤 집안의 모든 시계가 동시에 멈췄다. 벽걸이 괴종시계, 탁상시계, 아이들 손목시계까지 모두 정확히 새벽 3시에서 바늘이 멎었다. 태엽을 감아도 건전지를 갈아도 이웃집에 가져가면 잘 돌아가는데 집 안에만 들어오면 반드시 멈춰버렸다. 가족들은 어리둥절했고 며느리는 꿈속 목소리가 떠올라 몸을 떨었다. 시간이 멈춘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마다 묘 자리에서 삽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삽삽 어둠을 가르며 흙을 파헤치는 묘한 소리. 가족들은 손전등을 들고 달려나갔지만 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흙 위에는 길쭉한 발자국 같은 흔적이 찍혀 있었다. 사람의 것도 짐승의 것도 아닌 괴상한 자국. 이 자국은 아침이 되면 SP처럼 사라졌다가 밤이 되면 또 나타났다. 가족들은 잠들지 못한 채 공포 속에서 날을 새야 했다.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도 변했다. 충직하던 개는 밤마다 묘 쪽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다 결국 꼬리를 말고 주저앉았다. 닭들은 알을 낳지 않았고 소는 사료를 거부하며 울부짖었다. 짐승들의 눈빛은 항상 겁에 질려 있었고 마당 한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낮은 신음 같은 소리를 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짐승이 먼저 안다더니 그 집 정말 큰일 났네. 공포는 점점 집안 사람들에게 다가왔다. 어느 날 밤 큰 며느리가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벽에 비친 그림자가 두 개였다. 하나는 자신의 그림자였지만 다른 하나는 장정처럼 크고 낯선 그림자였다. 그것은 그녀와 겹치듯 서 있다가 천천히 벽을 타고 천장으로 스르륵 기어 올랐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집안 곳곳에서 기묘한 그림자를 목격했다. 거울에도 창문에도 우물물 표면에도 그림자는 소리 없이 나타나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
가족들은 점점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여름 장마철 비극은 현실이 되었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다. 의사조차 원인을 설명하지 못했고 장례식장은 슬픔과 공포로 가득 찼다. 장례를 치르던 날 무당이 다시 나타나 통곡하듯 외쳤다.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화는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늦은 경고처럼 울려 퍼졌다. 결국 가족들은 묘를 다시 산등성이로 옮겼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시계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짐승들은 제 울음을 되찾았고 묘 자리에서 들리던 삽질 소리도 멎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치른 뒤였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조상을 잘못 건드린 거야. 세월이 흘러 집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점점 폐가가 되었다. 지붕은 주저앉았고 기둥은 썩어갔다. 지금은 잡초와 덩굴만이 가득 뒤덮은 빈터로 남아있다. 그러나 장마철 새벽 그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은 지금도 같은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삽삽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흙을 파는 소리. 지나던 사람들은 뒷덜미가 서늘해져 발걸음을 재촉한다. 그리고 입술을 떨며 속삭인다.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그날 파헤쳤던 흙 속에서 아직도.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 묘를 옮긴 뒤 시간이 멈췄다는 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조상은 흙 속에 잠든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일상의 시간을 쥐고 있던 거야. 마을 어른들은 그 말을 전하며 조상이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시간과 운명을 관리하는 존재라는 섬뜩한 결론에 닿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들을 함부로 움직이면 우리의 시계마저 함께 멈춘다.